20대로 돌아가시면 투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20대로. 종잣돈 모을 것 같아요. 종잣돈을 모은다. 네,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냥 조금씩 사 모을 것 같아요. 안 팔 수 있는 물건들. 그냥 그러고 싶어요. 안 팔 수 있는 물건은 좀 비싸지 않을까요? 아니면 안 팔 수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에 뭐 빌라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되잖아요. 언젠가는 되는데 그 언젠가는 시기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이 생각의 출발을 내가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젊으시니까 젊을 때는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 막연하지만 어떤 거에든 적용될 수 있는 본질이거든요. 근데 부동산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까 장기 보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. 다달이 이 부분에서 그 수익이 조금씩 난다라든가 아니면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조금씩 사모을 것 같아요. 언제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이 확 오르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어도 언젠지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잖아요. 근데 그 시기 전에 한 개 갖고 있냐, 두 개 갖고 있냐는 다른 얘기라서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확 한다. 그럼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? 이걸 팔아서 다른 거로 바꿀 것인가? 아니면은 그거를 또 더 좋은 물건을 바꿀 것인가? 근데 그거의 지속 반복이 아닐까요? 20대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. 20대, 40대, 부자 대신. 직장 다니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업을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뭐 직장인이요. 직장 다니신다고 하면 저는 먼저 그 생각할 것 같은데요.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? 그다음에 언제까지 다니면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을 노동으로 받겠다.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족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아기가 몇 살인데 학교를 어디 보내면 나는 일을 이전 안 하고 내 삿집은 어디에다 하겠다. 이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개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. 뭐 현금 흐름이든 어떤 직장이 있어서 다달이 이렇게 하시는 거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. 뭐 처음에 젊을 때 20대는 막 이사 다니면서 그 몸테크도 하고 막 그 비과세 받으면서 해도 되는데 뭐 40대 정도 30대 후반에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기잖아요. 네.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먼저 그 두 개를 안정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는데 이 투자에서 아까 그 20대 분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. 주 시청자층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까 그 20대 분들이 하는 안 팔 수 있고 그다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사모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이제 그만하겠다 아니면은 뭐 정년퇴임을 하겠다 이런다고 하시면 그때에 대해서를 이 물건 자체를 계산을 해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뭐 애들은 알아서 사는 거죠. 뭐. 애들은 알아서 큽니까? 알아서 크는 거라서 뭐 그렇게 모아놓으신 돈은 이렇게 그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니까 영목이시로 받으셔가지고 다 쓰시고 들어가시면 돼요. 아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만큼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려줄 생각이라든지 2천만 원씩, 5천만 원씩. 저도 해놓고 있죠. 뭐 네. 여기 뭐 법인에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의 한도 내에서 그 한 살 때 2천만 원 증여해서 그것도 제가 주식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 지분 이런 거 있는지는 애기는 모를 수도 있죠. 왜냐면 그 친구가 착한 친구인지 안 착한 친구인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. 착각했죠. 네.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얘기 안 할 거고요. 안 착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안 착하면요? 네.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. 애기도 생각을 해놓은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30년, 40년을 생각한 거라서 그 얘기를 왜 넘어갔냐면 30대, 40대 분들이 그 3, 40년 후에 어떻게들 살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. 안 팔 수 있는 물건들 모아놨던 거를 나중에 쓰셔라. 이런 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. 결국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모은 거를 30년, 40년 있다가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뭐 결혼하시면은 부부끼리 많이 생각을 해보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분이 내가 이런 투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신데 네. 임장을 가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. 네. 투자 환경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제일 먼저겠죠. 아주 공감이 됩니다. 아니 저는 저희 와이프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오래 만나서 제가 20년 동안 제 부동산 하는 걸 봤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반 전문가. 그러겠네요. 제가 중개법인 컨설팅에 있을 때 그때도 제 와이프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손님이 없잖아요. 와이프가 첫 고객이었습니다. 이것 좀 해라고.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. 근데 많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뭐 맞춰가는 거죠.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물건 고르는 눈을 키우고 싶습니다. 장기 보유하는 그 어떤 생각의 출발은 본질적인 부분도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경향이 있어요.
그래서 주거용 투자 뭐 어디에 무슨 동네에 무슨 아파트 중아파트가 얼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건을 투자에 나한테 맞는 투자고 내가 가용한 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방향은 지금 사야 되는지만 이렇게 쭉 생각을 나다가 나한테 가장 맞는 물건이 어떤 아파트다 이렇게 도달을 생각의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냥 먼저 저 아파트 싸다 옆에보다 그 단지에 실거래가가 저기 지금 2억에도 매물이 없는데 지금 1억 8천 나왔다. 싸다.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늦더라도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다 보면 이게 딱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경험 쌓이시면 뭐 한 번에 막 확실하니까 그 생각이 그 논리가 확실하다면 한 번에 10개도 살 수 있고 뭐 50개도 살 수 있고 그런 거겠죠.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실 때 어떤 뭐 자기만의 루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?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요. 오늘 이렇게 막 질문지 솔직히 자세히 이거 잘 보지 않고 그냥 그냥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얘기를 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 가면 그런데 뭐 이렇다 보면 거기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 물건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다 연관을 시키는 거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해서 그냥 뭐 아파트에 그때 오피스텔 그거는 사자 하면 너무 논리가 맞아가지고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, 사람들이. 그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. 맞는데 저 얘기가? 그러면 이제 뭐 사석이니까 대놓고 좀 찍어주세요.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. 한라산 정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. 그런 얘기. 저는 아직 제주 공항에 이제 막 내려가지고 한라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. 같은 한라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상에 있는 분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공항에 이제 막 내린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영감을 주는 분도 있어요. 제가 이 근래 자주 만나는 친구긴 한데 네. 뭐 책도 쓴 친구고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영감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세상에는 천재들이 존재하거든요. 저는 이제 그런 천재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눈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로운 상태에 있잖아요. 어쨌든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일 같은 게 있으세요? 투자 말고 부동산 투자야 뭐 숨쉬듯이 하시는 거고 계속. 저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근데 이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. 시간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 시간을 사는 그 시점도 중요하겠더라고요. 뭐 제가 얼마 전에 큰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. 그때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시간, 그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.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, 그리고 이렇게 여기 유튜브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 그 올바른 방향만 이렇게 맞추신다고 하면 다 부자 되실 건데, 뭐 부자 좀 늦게 되면 어때요? 그때 그것도 옆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근래 했습니다. 그리고 긍정이 가장 중요한데요. 어차피 다 부자 되실 건데, 뭐. 그래요? 네. 다 부자 될 수. 근데 전제 조건은 그건 거죠. 항상 플러스 되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서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방향을 어떤 물건을 사느냐, 어떤 물건을 투자하느냐보다 이 구조라든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늦어 보여요. 왜냐면 쟤는 막 사는데 이 근래 보면은 막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고 했던 사람이 이 막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. 근데 반대로 막 산 사람이 그 막 사지 말아야 되시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때는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잃지 말고 어차피 근데 요거는 구조가 잘 짜져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시간에다가 복리를 더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나는 뭐 긍정 부자 당연히 되는데 어차피 돈 많이 벌어도 뭐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텐데 그냥 뭐 지금 부자 되나 좀 늦게 부자 되나 뭐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파이어 종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. 파이어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돈을 좀 덜 쓰면 되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 벌어야지만 파이어를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좀 적게 벌고 난 다음에 파이어를 하고 싶으면은 이만큼 벌었을 때 이 정도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 이거 줄여가지고 파이어 하시면 되죠.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새롭게 시점을 많이 사고 싶은데 뭐 새롭게 뭐 어떤 투자 뭐 이런 거보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. 뭐 그게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먹으려고 술집을 만들 수도 있고 월세만 내면 되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고 막 그냥 결론은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딱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을 그 만들고 싶다? 막연한가요? 그러고 보니까
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정도 수준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. 제가 블로그도 썼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옷을 사려고 하면 옷 사러 가야 되고 뭐 검색을 해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게 일 같아요. 별로 재미가 없어서 원래는 이제 추리닝 똑같은 걸로 막 사가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사고 싶은 거보다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거는 있는데 동네에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형님은 진짠데 강의 한번 하시죠 라고 했던 이유가 저녁 자리에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래 형님 애기가 백순지 알아요. 나중에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은 나올 수도 있고 하면은 아빠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을 했었다는 갑자기 혹 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.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얘기하는 공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첫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상가 투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투자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주거용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어떤 분들에 대한 나도 이렇게 해서 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급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 탐욕으로 전달돼서 그거에다가 내가 될 거야 라고 용기를 조금은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아니면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 본인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이 돈을 언제까지 이제 여기다 보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능력치 이상 용기를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. 거의 역대급으로 슈퍼챗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분 연결해주신 꼬동 포항투자연구소하고 휘파람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말래요. 저 제주공항인데 이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저?